NS홈쇼핑 앱을 열면 신선하게, 쉽게, 빠르게 앱 할수록 건강해집니다. NS모바일.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KPR의 김일규 이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술은 단순히 어떤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술이라던가 혹은 홀로그램이나 VR,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같은 미디어 기술이 아니라 실제 기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료 기술, 공학 기술까지도 다 포함된 진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아마 문과로 추정되는 참가자분들일 텐데 관심이 없거나 지루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꼭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광고제에서 광고를 상상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한 번쯤은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풀어내고자 합니다. 기업이 소비자와 소통하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언어적인 방법, 비언어적인 방법.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언어적인 방법들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광고 카피가 될 수도 있고 브랜드나 상품의 네이밍까지도 포함된 어떤 언어적인 것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언어적 방법도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영상 혹은 사운드까지도 포함된 많은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이 비언어적인 방법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이 소비자와 소통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변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언어적인 방법, 비언어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소통의 방법이 기술적이냐, 그리고 기술적이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누기도 하는데요. 디지털이라는 개념 자체가 요즘은 너무 넓기 때문에 정확히 기술과 기술이 아닌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고자 합니다. 기술적인 방법과 비기술적인 방법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방법은 소비자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리 얘기해서 기술적인 방법으로 모르는 소비자도 우리는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이나 장치를 만들어 간다. 이런 식의 맥락이 기술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비기술적인 방법은 상대방을 아예 모르거나 혹은 개인이 아닌 보다 더 넓은 범위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소통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의 진화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아주 빠르고 무섭게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검색 기록에 따라서 나의 관심 제품을 추천하는 배너 광고, 이런 형태의 타겟 맞춤형 광고 같은 경우가 우리가 흔하게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기술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정보를 기업이 가져가는 기술이 하나의 맥락으로 존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신의 정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것 같은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사례를 바탕으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이키에서 실제로 모바일 앱으로도 존재하고 매장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곳에 가면은 실제로 장비로도 존재하는데 고객의 발 사이즈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은 자신에게 정확히 맞는 신발 사이즈를 알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객들의 신체적 사이즈를 보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고객의 신체적 사이즈를 기업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파급력 있는 조금 더 공격적인 개인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환경 속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이미 한 5년 전쯤에 나왔었던 모델인데요. 그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브랜드에 있는 메이크업 미러입니다. 이 장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거울 앞에 고객이 섰을 때 이 사람의 피부 톤을 머신이 인식을 합니다. 쿨톤인지 웜톤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한테 맞춤형 제품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뭐 직원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뭐 훨씬 더 획기적인 제품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피부과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의 피부를 진단을 해서 상품을 추천해 주는 행위만으로도 보다 더 놀라운 경험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고객의 피부 컨디션을 피부 컨디션을 보관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아모레퍼시픽이 효과적으로 혹은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재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기아 자동차의 무인 매장인데 뭐 디지털 팝업 스토어라고 해서 독일과 러시아에 런칭한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좀 재미난 컨텐츠가 있는데요. 자판기가 있고요. 자판기와 연결된 뇌파 측정기가 배치된 그 매장입니다. 그 고객이 뇌파 측정을 통해서 자동차를 추천받기도 하고 이런 경험의 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한 고객들에게는 자판기를 통해서 바로 선물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여기서부터 좀 무서운 데이터를 기업이 보유하게 됩니다. 고객의 뇌파 상태, 달리 얘기하면 고객의 심리적 상태, 정서적 상태까지도 기업이 보유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런 것들 모두가 사실은 기업들이 이런 참여형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통해서 고객들에게는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기업들에게는 그동안 얻지 못했었던 다양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는 입장에서 좀 가치 있는 이벤트 캠페인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키워드가 고객의 경험인 것 같아요. 가장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기업과 고객이 어떤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독특한 고객의 경험이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재밌었던 고객 경험 사례를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기업이 고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험들인데요. 도미노 피자의 제로 클릭 어플리케이션 사례입니다. 도미노 피자는 사실은 뭐 기업의 이름에도 드러나 있듯이 피자 회사인데 본인들이 이제 디지털 기업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체질을 바꿨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개인의 취향, 그러니까 피자의 취향, 그리고 개인의 뭐 집 주소, 결제 정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업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은 어플리케이션만 실행시켜도 바로 피자가 주문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고객들 입장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피자를 시킬 때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훨씬 더 쉽고 재밌고 간단한 방법으로 피자를 주문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게 되는 사례죠. 뭐 아마존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 아마존에서 만든 무인 매장인데요. 기업이 고객의 뭐 아이디 그리고 심지어 물리적으로는 매장 내의 위치, 이 사람이 집어든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고객의 결제 정보 이런 것들을 기업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그냥 가방에 넣고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냥 매장 밖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고객 경험까지도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해 놨을 때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과연 어떤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냐를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중요한 맥락이 하나 존재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객을 파악하고 분석할 것인가? 이게 선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완벽히 설계되고 진행되었을 때 기업들은 보다 더 유니크한 경험을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가장 큰 장점은 고객의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가 로그 데이터, 쿠키 데이터로 남아 있다는 것인데요. 요 하기스 트위피 같은 사례를 보시면 이게 기저귀 위에 수분 센서와 통신 센서가 장착된 기계 장치를 바탕으로 한 캠페인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그 소변을 보았을 때 어머니들 트위터로 아이가 소변을 봤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도착하기도 하고요. 하기스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쌓아감에 따라서 어머니에게는 지금 하기스 기저귀를 구매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요? 기저귀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요? 하는 2차적인 메시지를 고객들에게 전달을 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본인들이 직접 실용적으로 느끼거나 재미가 있다면 고객의 새로운 참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기스는 각각의 개개인들의 고객들의 교체 주기, 구매 시점, 더 나아가서는 고객 자녀의 건강 상태까지도 알 수 있는 찬스가 마련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인 커뮤니케이션 기획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마케팅을 기획하거나 커뮤니케이션 기획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인 이해와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한 맥락으로 존재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모든 기술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뭐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죠. 하지만 뭐 뒤에서 기술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들을 조금만 전환시킨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술들을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활용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의료적인 기술, 뭐 공학 기술 혹은 스마트폰 안에 탑재된 다양한 기술 같은 것들이 원래 그 기술이 세상에 탄생한 이유를 떠나서 용도를 좀 달리한다거나 고객에게 커스텀한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끝내면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한 3가지 정도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기술을 이야기 해주고 싶고요. 실제로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환경으로 이동시켰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이로 센서예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명칭 자체도 익숙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스마트폰을 세로로 들고 있는지 가로로 들고 있는지 스마트폰이 파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뭐 영상을 봤을 때 스마트폰을 가로로 눕히면 영상도 가로로 버전으로 된다거나 사진을 찍을 때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자이로 센서를 커뮤니케이션 환경으로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죠.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에서 진행한 캠페인인데요. 이름은 세이프 캡입니다. 그 모자를 만들어서 트럭 운전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이 모자에는 특별한 기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이로 센서가 모자에 붙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거리를 운전하는 트럭 기사들이 졸음 운전을 하거나 뭐 전방 주시 태만을 하는 형태로
뭐 고개가 기울어진다거나 옆을 본다거나 했을 때 모자가 갑자기 진동을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여기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불이 켜지면서 운전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비언어적으로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자이로 센서가 활용되기도 하죠. 뭐 동시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드 자동차는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나 뭐 안전 기술 같은 것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가속도 센서예요. 이 가속도 센서가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놀랍게도 존재합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이 얼마만큼 빠르게 현재 이동을 했는가, 멈춰 있는가, 이런 스마트폰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가속도 센서가 지금도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는 존재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한 게임, 사진 앱을 저기 유럽에 있는 어떤 대학생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지를 보고 설명드리면 스마트폰을 하늘 위로 높게 던져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스마트폰이 위치했을 때 사진을 찰칵 찍어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마치 요즘 판매하고 있는 드론 사진처럼 높은 뷰에서 자신의 사진을 좀 찍을 수 있는 앱을 개발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가속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형태의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원리를 설명드리자면은 하늘 위로 던졌을 때 가장 고점에 위치했을 때는 속도가 줄어들면서 스마트폰이 순간적으로 멈추게 되거든요. 움직임이 없는 상태. 이때 카메라를 찍으라라는 신호를 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스마트폰에 파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앱이 실제로는 상용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다양한 상상을 통해서 기업들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센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광 센서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흔히 경험을 해요. 어두운 곳에서 영상을 보고 있다가 밝은 곳으로 가면은 스마트폰의 그 광량이, 그러니까 화면의 밝기가 다시 조금 더 강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저가 어떤 조도상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마트폰의 광 센서입니다. 파라소닉에서는 이 광 센서 기능을 활용을 해서 재미있는 광고 상품을 만들어 보려고 했었더라고요. 요 링크레이라는 상품인데 우리가 카페나 혹은 어떤 매장에 갔을 때 이런 액자형 라이트 패널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인식을 하면은 그 각각 패널마다 나오는 광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인식을 해서 커피 전문점에 쿠폰을 떨어뜨려 준다거나 다른 광고 메시지를 떨어뜨리는 형태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상용화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마케팅 환경에서도 광 센서를 활용하고자 했었던 사례도 사실은 좀 흔하게 목격이 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기술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의 범위, 아이디어의 맥락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불가능한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기도 하죠. 위에서 봤었던 많은 사례들이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10년, 20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고객의 기저귀의 교체 시점, 구매 시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그때그때 메시지를 전달을 했었겠어요. 그래서 불가능했었던 것들을 많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기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어떤 홍보적인 메시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고객의 삶의 환경 속에서 정말 혁신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장치로서도 그런 컨텐츠로서도 활용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중심에는 기술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저도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별한 크리에이터가 되려면은 스페셜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보다 더 제너럴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들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보다 더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제너럴리스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좀 스페셜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술 자체는 결코 멀리 있거나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엔지니어가 되라는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만 작동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원리, 이런 것들에 한 번이라도 집중해 볼 수 있는 습관, 이런 것들을 좀 생활화 시킨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특별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